클리블랜드 다트 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교재의 그림을 보시면은 X축이 베이스라인 DNA 로그 값이고요. Y축이 환자입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포인트가 다른데 간경변증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이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다트 플롯이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에 상당히 좋은 특화된 그런 플롯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두 개의 변수, 물론 여기 추가로 한 개 들어가서 맥시멈 3개의 변수까지 보여줄 수는 있지만 비교적 작은 데이터에 적합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비주얼리제이션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ggplot 특성을 이용해서 그려볼 텐데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음 시간에 나오는 ggpubr 패키지에서 아주 쉽게 코드 3-4줄만으로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간을 들여서 다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직접 ggplot의 레이어를 하나하나씩 어떻게 덮어서 결국은 교재에 있는 이 그림처럼 ggplot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을지는 차근차근 따라서 한번 교재의 설명을 보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ggplot2를 그리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다양한 옵션, 여러 가지 옵션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 ggplot2 그래프를 좀 더 잘 그릴 수 있을지, 좀 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릴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알부민 값만 모아놓은 이 ALBU 알부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습에 이용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데이터를 이용했었죠. 데이터 2 옆으로 와이드 폼 데이터를 이용했는데 저희가 챕터 3에서 챕터 3와 챕터 4에서 배웠듯이 이제 롱폼 데이터를 이용을 해야지만 ggplot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씨름 알부민 레벨만 뽑은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1에서 select id, age, gender, 그리고 treatment group, 그리고 간경변 여부, 그리고 모든 알부민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변수를 셀렉션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옆으로 돌리는 건데요. 롱폼으로 바꾸는 거죠. 키는 observation, 그리고 value는 알부민. 이렇게 바꾸면은 알부 데이터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밑으로 떨어지죠. observation에 따라서, 즉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와이드 폼을 롱 폼으로 돌렸습니다.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이렇게까지만 해볼까요? 이건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6 곱하기 10의 데이터죠. 6 곱하기 10의 데이터는 밑으로 떨어지고 옆으로 10개의 데이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와이드 폼 데이터죠. 한 명의 ID가 있고 ID, Age, Gender, Treatment Group, Cirrhosis가 있고 그 뒤로부터 베이스라인부터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알부민 값이 쭉 옆으로 나야 되어 있는 와이드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랑 똑같은 거죠. gather 밑으로 롱폼으로 바꾸는 겁니다. 1, 2, 3, 4, 5 다섯 번째 열까지는 놔두고 밑으로 뿌릴 데이터셋이 어디죠? 6번부터 여기 10번까지, 즉 요 5개의 변수를 밑으로 뿌려야 되는 거죠. 요 5개의 변수를 밑으로 뿌려달라. 밑으로 뿌렸을 때 이름을 observation이라고 하고 값은 value였죠. value는 나는 알부민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헤드, 알부 20개까지 봐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셋이 롱폼으로 뿌려졌죠. 기존에 있던 5개는 똑같고 베이스라인 알부민 3.8, 2번에 베이스라인 알부민 3.8 쭉 이렇게 나열이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밑으로 뿌려졌는지 알려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보면 되죠. 알부의 range의 observation에 따라서 다시 재저장을 한 다음에 알부 20개 봐볼까요? 요거 따라 observation 하면 안 되겠네요. id에 따라 observation을 해볼까요? id에 따라 observation을 하면은 1번이 5명이 되겠죠. 베이스라인 알부민 12, 18, 24, 6개월 이런 식으로 롱폼으로 밑으로 잘 이쁘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팩터 변화를 더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방금 바꾼 데이터를 보시면은 ID 뉴메릭 데이터 맞죠? age 뉴메릭 데이터 맞죠? 하지만 젠더, 트리트먼트 그룹, 그리고 간경변, 사실은 간경변은 0, 1로 나타내 있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게 0, 1 사칙 연산이 가능한 숫자가 아니죠. 팩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젠더, 트리트먼트 그룹, 그리고 리버스 시로시스 모두 다 팩터로 바꾸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팩터 바꾸는 것은 우리 챕터 2에서 배웠죠. 알부민, 젠더, 팩터로 바꾸는데 알부민의 젠더로 하고 레벨스는 나는 남자 먼저 그리고 여자로 하겠다. 똑같이 하면 되죠. 알부 트리트먼트 그룹을 팩터로 그대로 하겠다. 트리트먼트 그룹. 그리고 LC 같은 경우에도 팩터로 그대로 하는데 이렇게 다시 그럼 스트럭처를 볼까요? 바뀌었죠? 젠더는 M 혹은 F로 이루어진 팩터,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범주형 변수로 바뀌었고 트리트먼트 그룹 역시도 ETV, TDF 두 가지 레벨을 가지는 범주형 변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LC도 이전에는 숫자 1010 뉴메릭 그냥 단순 숫자였는데 지금은 0 혹은 1, 여기서 1은 간경변이 있는 거겠죠. 있는 게 있는 팩터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지금까지 지지플라2를 그냥 그렸다고 하면은 지지플라2에 여러 가지 옵션을 줘서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알부민 값의 일반적인 박스 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지지플롯 데이터 알부민 에스테틱스 X는 성별에 따른 거니까 젠더가 되겠죠. Y는 성별에 따른 알부민 값이니까 알부민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지옴 박스 플롯 따로 디폴트 설정으로만 그냥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지죠. 계속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이 에러 메시지는 뭐냐면은 48개 값이 여기 이 그래프 상에서 안 그려지고 어딘가 여기 위에나 여기 밑에 있어서 그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는 X축, Y축이 이제 서로 바꿔볼까요? 축을 이대로 바꾸는데 레이어를 한 개 더 하는데 레이어에 어떤 레이어를 더할 수 있나요? 여기 코오디네이트 플립이라는 레이어를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플립 이렇게 하면은 XY축의 박스 플롯이 옆으로 눕게 되는 거죠. 자, 만약 임의로 젠더의 그래프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알부민의 젠더의 레벨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그렸는데 피메일이 위에 있고 메일이 밑에 있죠. 나는 메일 박스 플롯이 위로 갔으면 좋겠다. 혹은 이 그래프에서 메일이 왼쪽에 있고 피메일이 오른쪽인데 난 이거 두 개를 바꾸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그대로 스케일 X 디스크리트 뭐 일종의 이산형 변수 같은 거죠. 범주형 변수죠. 스케일 X 디스크리트를 리미트를 주는데 리레벨 REV를 해서 레벨스를 어떻게 알부민의 기존의 젠더에 있는 걸 이렇게 바꾸면은 남자 여자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뭐 처음에 우리 팩터로 지정할 때 레벨을 이미 바꾸고 해도 되는데요. 그럼 또 데이터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레벨을 바꿀 때는 X discrete라고 쓰고 요 명령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바꾸고 싶은 데이터셋을 여기다 바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를 꼭 다 열심히 외우시려고 할 필요 없고요. 저도 다 못 외웁니다. 다 못 외우고 이쁘게 잘 그려놓은 그래프를 공식을 계속 카피 페이스트 하고 필요한 변수만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설명을 다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에러가 났을 때 어디서 에러가 났고 어디에 뭐 때문에 이걸 넣는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X축과 Y축의 범위를 설정할 텐데요. R베이스 그래프에서도 그렸듯이 X LIM, X 리미트, Y 리미트를 추가로 해서 박스 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세로로 서 있는 박스 플롯에 자, X축은 뭐 리미트를 쓸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범주형 변수니까. Y축만 해보겠습니다. Y축 리미트는 나는 지금 현재 2에서 5까지 있는데 나는 0에서 만약에 6까지 하고 싶다. 어떻게 되나요? 박스 플롯이 더 짜부러들었죠? 세로축이 0에서 6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작은 눈금, 우리 틱이라고도 하는데요. 브레이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6, 4
2, 0 이렇게 디폴트로 설정이 큰 눈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요 안에 작은 눈금 역시도 제가 더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냐? 스케일 Y continuous. 어렵지 않죠? 스케일, 추가로 스케일을 다는데 Y축이고 아까 스케일 X 우리 디스크리트 했잖아요. 그거는 범주형 변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은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스케일 Y continuous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스케일 Y continuous 하고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리미츠라는 옵션도 있고 브레이크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리미츠라는 옵션은 Y축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고 Y축의 눈금은 나는 얼마만큼으로 쪼개달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리미트는 나는 0에서 5까지 즉 Y축의 범위는 0에서 5까지라는 거죠. 브레이크스는 나는 C에 1, 3 1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0에서 5에서 1. 즉 뭐냐면은 0에서 5까지 Y축 중에 1씩 쪼개달라. 일단 이렇게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니까 어떻게 되나? 0에서 1에서 이렇게 1 이거 잘못 썼죠? 죄송합니다. 쪼개는 이렇게 쪼개서야죠. 직접 다 써야죠. 1, 2, 3, 4, 5 이렇게 쪼개지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그리고 또 이해가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미 위에서 벌써 Y의 리미트를 Y축의 한계를 벌써 0에서 6까지 정했는데 여기 또 정했죠. 이 의미가 뭐냐면 이미 Y를 벌써 위에서 지정을 했는데 네가 밑에서 또 지정을 하니까는 결국은 마지막에 걸로 덮어 썼다 이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용 Y 리미트 0,6과 이 리미트 안에 0,5는 같은 의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0에서 5까지만 나타나는 거죠. 즉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gg플라트는 포토샵처럼 레이어가 덧대지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레이어가 포개진다면은 제일 마지막에 레이어가 계속 덧대는 거기 때문에 오버라이팅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다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걸 했다고 칩시다. Y 리미트를 실컷 0에서 5까지 하기로 해놓고 또 마지막에 나는 Y축을 0에서 6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역시나 이상한 워닝 메시지가 뜨고 실행은 되죠. 보면은 Y축이 0에서 6까지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인가요? 결국은 Y축의 리미트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제일 마지막 코드가 여기 레이어에 실행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위에서 했던 요 내용은 이걸로 오버라이팅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관련된 내용이 다 위에 하고 그래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건데요. 이런 박스 플랫이 있을 때 나는 그림에서 만약에 여기서 요까지 3에서 5까지만 나는 그래프를 따서 카피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 이 그래프 플랫의 요 한 일부분 화면만 그림을 확대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코오디네이트 칼테시안이라는 건데요. 코오디네이트 칼테시안 Y 리미트는 나는 만약에 3에서 5를 따달라. 즉 Y축이 3에서 5 여기서 요까지 요 네모의 그래프만 확대해서 그려달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3에서 5가 조금 표시가 잘 안 나면은 4에서 5로 하면 여기 것만 떼가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만 잘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박스 플랫이 이렇게 있는데 이럴 수도 있죠. 알부민이 2, 3, 4, 5가 아닌데 알부민이 나는 여기가 위에가 되고 싶다. 2, 3, 4, 5 이렇게 거꾸로 Y축을 표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스케일 Y 리버스라고 쓰면 됩니다. 자, 스케일 Y 리버스 어떻게 되죠? 거꾸로 됐죠. 알부민 값이 2, 3, 4, 5 즉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이렇게 테마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직접 테마 파트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역시나 테마를 이용한 건데요. 축에 이렇게 세로로 혹은 기울여서 들여쓰고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XY축 이름 정하는 거죠. XY축 이름 정하는 것은 R 베이스 플랫과 똑같습니다. X 레이블, Y 레이블입니다. X 레이블, 나는 이걸 이름을 섹스라고 하겠다. Y 레이블, 나는 이거를 베이스라인, 씨름, 알부민, 컨센츄레이션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Y축 바뀌었고 X축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변환돼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변환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HBB DNA 같은 경우 주로 로그 변환해서 많이 쓰는데요. 어떤 값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서 정규 분포를 하지 않을 때, 즉 한쪽으로 쏠린 그런 데이터일 경우에는 로그 변환을 했는 경우가 훨씬 그래프가 이뻐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부민 값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산점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즉 Y축은 일식 비례하는 거죠. X축도 일식 정확하게 비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스케일 X 로그 10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플러스가 빠져야 되죠. 그대로 써볼까요? 제대로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X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스케일 X축을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나? 20, 30, 40, 50 똑같이 10씩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요 폭은 점점 줄어들죠. 로그 스케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한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많이 올리는 짜부러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고요. 요게 로그 스케일로 그린 X축이 로그 스케일로 만들어진 그래프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노테이트인데요. 즉 말 그대로 그래프를 우리가 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에 뭔가 추가로 더 쓰고 싶거나 선을 긋거나 도형을 그리거나 할 수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지점에다가 annotate라는 옵션을 쓰면 됩니다. 자, 알부민 X축이 H고 Y축이 알부민인 이런 스캐터 플롯이 그려졌죠. 이 스캐터 플롯에다가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넣을 때는 annotate라고 쓰고 그 다음에 텍스트라고 쓰고 어디다가 넣을 거냐 그리고 무슨 텍스트를 넣을 거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nnotate 텍스트를 나는 넣을 거다. X와 Y 위치 정해줘야 됩니다. 좌표의 위치. 예를 들어서 나는 알부민이라는 글자를 여기다 넣고 싶다.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X는 대략 한 65가 될 거고 Y는 한 4.5가 되겠죠. X는 65, Y는 4.5. 그리고 레이블 뭐라고 쓰죠? 나는 알부민이라고 쓰고 싶다. 알부민이라고 여기 나왔죠? 잘 표시는 안 나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여기 이제 글자 잘 보이게 여러 개 옵션을 또 집어넣으면 되죠. 우리 많이 해봤죠. 컬러는 레드, 그리고 사이즈는 지금 사이즈보다 더 크게 한 5로 키워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많이 커졌죠?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이런 어노테이트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에서 어노테이트를 또 넣는데 나는 이번에는 앞쪽에 넣어보겠습니다. 앞쪽 아래쪽에 예를 들어서 X 25, Y는 2.5 한 이쯤 들어오겠죠? 여기에다가 알부민 2 그리고 색깔은 블루 그리고 사이즈는 10으로 왕창 키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여기 이렇게 그래프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글자가 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nnotate 텍스트를 옵션을 이용해서 글자는 썼고요. 이제 선도 그릴 수 있습니다. 선은 지옴 H라인, 지옴 V라인, 지옴 AV라인 이런 세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지옴 H라인은 H에서 보시다시피 호라이젠탈 수평선이고요. V라인의 V는 수직선, AV라인은 우리 1차 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그냥 이대로 바로 이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지옴 우리 가로축으로 빨간색 하나 그려볼까요? 지옴 H라인 Y 인터셉트 3.5로 해볼까요? 선이 그려졌죠. Y 인터셉트라는 게 뭔가요? Y 절편이죠. Y 절편 3.5의 수평선으로 그려달라 라고 하니까 지옴 H라인이 그려졌습니다. 수직선 그려볼까요? 수직선은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50세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대로 자 수직선이니까 지옴 V라인 Y 인터셉트가 아니고 이번엔 뭘까요? X 인터셉트겠죠? X 인터셉트는 50세에 그려달라. 컬러도 한번 넣어볼까요? 컬러는 레드. 이렇게 50세에 그려졌죠? 자 그럼 이번 1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1차 함수를 그릴 땐 두 개 뭐가 필요하죠? 절편이 필요하고 기울기, 슬로프가 필요하죠. 지옴, 에이블 라인, 인터셉트는 절편은 0에서 시작하고 뭐 한 2쯤에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로프는 0.1, 컬러는 레드. 기울기가 0.1이고 절편이 0인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선, 그래프 전체를 나타내는 선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일부만 선을 그리고 싶다고 할 때는 세그먼트 옵션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안 깨끗하니까 다 지우고요. 새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빨간색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 일직선을 나는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지원 포인트에 추가로 레이어를 덧대는데 annotate 이번엔 텍스트가 아니고 세그먼트 선을 그어달라. 어디? 정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평선을 그리고 싶을 때는 x는 50에서 60까지일 거고 y는 전부 다 5가 되겠죠. 그래서 x and x는 50에서 시작해서 x and는 60까지 y는 5에서 시작해서 y and는 똑같이 5여야 되겠죠. 그래야 수평선이 그려지겠죠. 컬러는 레드. 여기만큼 그려졌습니다. 세로는 이거 바꾸면 되겠죠. x를 똑같이 두고 예를 들어서 4에서 2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죠. 시작이 2고 end가 4인 그런 빨간색 선이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래프의 일부분 이런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우리 한 영역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annotate 텍스트 그리고 세그먼트 우리 지금까지 배웠는데 RECT 렉탱귤라의 약자인 RECT를 쓰고요. 요거 이제 직접 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X선분 X는 50에서 60까지 Y는 4.5에서 5.5까지 이렇게 직접 그려주면 됩니다. X 미니트는 나는 30에서 X 맥스는 50까지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기에서 한 이만큼 사각형이 되게 크겠죠. 선분이 Y 미니트는 4.5, Y 맥스는 4.5. 나는 색깔은 레드로 하겠다. 또 너무 레드만 하면은 뒤에 다트가 안 보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안 보이기 때문에 투명도 0.2 정도로 아주 옅게 그려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가 빠졌죠? 아, 요게 빠졌죠? 3.5로 할까요? 4.5로 하고 Y min max가 똑같았죠? 그러니까 사각형이 안 그려졌죠? 이렇게 네모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우리 요렇게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에러바를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오차막대 에러바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변형을 해볼 건데요. 우리 지금 계속 쓰고 있는 데이터는 요거죠. 요거 계속 쓰고 있는 데이터인데 바 그래프를 이용해서 알부민 값이 간경변에 따라서 민 값으로 바 그래프를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에러바를 한번 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건데요. 알부1은 알부 안에서 어떻게 되네? 우리 배웠듯이 간경변에 따라서 그룹 바이로 묶고 summarize 하면 되죠. 나는 민 알부민 값은 민 알부민 요 값이 요거죠. 요거 알부민 쓰고 항상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뭐죠? nh.rm은 true 쓰고 sd 알부민은 sd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달라는 거죠. 알부민 nh.rm은 true 이렇게 하면은 알부1은 어떤 데이터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간경변이증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민 알부민은 4.08,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0.324. 있는 사람은 민 알부민 3.8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5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정보를 이용한 들어있는 알부1의 데이터로 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gg플롯 arv1 x는 뭐가 되겠죠? x는 lc가 되겠죠. y는 뭐가 될까요? min arvmin 값이 돼야 되겠죠. aesthetics 빠졌죠. aesthetics 플러스 자 지옴 바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카운트가 아니죠. 직접 고유의 값을 y축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지온바에 항상 뭐라고 써야 된다 그랬나요? identity라는 옵션을 주겠습니다. 뭐가 빠졌죠? aesthetics 글자가 틀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데 에러바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y축을 2에서 한 6까지로 늘려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심플하게는 y 리미트는 c에 나는 2에서 6까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 바 그래프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0에서 5까지를 해달라. 여기다가 2를 쓰면은 바 그래프는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박스 플롯이 아니기 때문에 y축이 2가 돼버리면은 바가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0에서 6 이렇게 지금 y축을 키웠죠. 제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에러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옴 에러바 직접 지정해 줘야 됩니다. 에러바에 어떻게 쓸지. aesthetics 데이터를 넣을 때는 항상 aesthetics죠. y minute는 minute라는 뜻은 뭐죠? y minimum은 요 값이 될 거고 y max는 이 값이 돼야 될 겁니다. y minimum은 min arvmin에서 나는 sd arvmin을 빼겠다. y max는 min arvmin에서 sd arvmin을 더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에러바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러바가 너무 크죠? 보기 싫죠? 그래서 이 에러바의 위드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옵션에서 위드스는 많이 줄이자. 전체 바 그래프 폭의 20%만 차지하자. 20% 이렇게 줄였죠, 에러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레전드, 범례인데요. 모든 그래프는 이제 범례, 즉 이렇게 레전드는 알아서 그려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몇몇 개 일부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스 플롯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성별에 따른 씨름 알부민 값을 그린 박스 플롯이고요. 색깔은 남녀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고 색상은 필은 간경변증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죠. 즉 간경변증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여자, 있는 여자, 없는 남자, 있는 남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자, 첫 번째 이 범례가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범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테마 레이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테마 레전드 점 포지션 레전드는 포지션으로 해서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탑 레전드가 위로 갔죠? 바텀이라고 하면은 밑으로 가겠죠? 레프트, 라이트는 안 해봐도 아시겠죠? 레프트로 하면 왼쪽으로 갈 거고 라이트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 레전드를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프 안으로 넣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레전드 포지션을 위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테마에 레전드 포지션을 설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0에서 1까지 위치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1에서 1콤마로 한번 설정해 볼까요? 1에서 1콤마로 설정하면은 레전드가 어디가 있죠? 지금 끄트머리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1, 1입니다. 즉,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00이고요. 여기가 1,1이 되고 여기가 0,0입니다. 가상의 플레인, 가상의 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가로 0.9, 세로 0.8의 레전드를 위치해 달라. 그럼 대략 어디쯤 올 것 같나요? 여기쯤 올 것 같죠? 한번 해볼까요? 레전드가 여기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하는 대로 위치가 잘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전드를 안에 넣고 나니까 뒤에랑 지금 안 맞죠? 뒤에는 회색인데 여기는 또 표시가 나게 하얀색으로 돼 있어서 나는 저것도 없앴으면 좋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역시나 테마 안에 이런 것들 작은 것들 옵션은 바꿀 수 있는 건 전부 다 테마입니다. 레전드 백그라운드는 엘리먼트 블랭크라는 옵션을 쓰면 됩니다. 즉 이런 각각의 엘리먼트 전부 다 없애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지금 바탕화면 색깔 없어졌죠? LC 01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가이드로 해서 01이 되는 걸 10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LC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 LC 말고 이름을 제대로 써달라. 비록 데이터의 변수 이름은 LC지만은 나는 리버 시로시스라고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그대로 랩스 필은 리버 시로시스 이렇게 쓰면 되죠. 리버 시로시스로 바뀌었죠. 즉 레이블링을 하는데 레전드의 레이블링을 이걸로 바꿔달라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이제 파셋 그리드, 즉 화면 분할인데요. 상당히 유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플레인 하나에 모두 다 그래프를 하나만 그렸습니다. 이제는 R베이스에서 우리 요 기능을 배웠듯이 ggplot2에서도 변수에 따라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할 때처럼 나눠서 그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성별에 따른 알부민 값의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별에 따른 알부민 값뿐만 아니라 나는 이거 자체를 간경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예 두 개의 각각 간경화 없는 사람, 간경화 있는 사람 그래프를 각각 그려달라고 할 때는 레이어를 한 개 추가하면 됩니다. 파셋 그리드. 자, LC에 따라서 물결 표시는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LC에 따라서 나눠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대로 붙여달라. 어떻게 되나요? LC에 따라서 LC가 없는 사람 그래프 따로 그려지고 LC가 있는 사람 그래프가 따로 그려지죠. 나는 이렇게 쪼개는 거 말고 왼쪽 오른쪽으로 쪼개고 싶다. 그러면은 물결 LC 이렇게 쓰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나눠지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그래프를 쪼개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까요? 나는 LC뿐만 아니라 먹는 약에 따라서도 한번 그래프를 나눠달라. 여기다가 트리트먼트 그룹 한 개 추가로 더 쓰면 되죠. 그럼 총 4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죠. 간경화가 없는 엔테카비아 먹는 환자의 박스 플롯, 간경화가 없는 테노포비아 먹는 사람의 박스 플롯, 간경화 있는 환자들의 또 2개의 박스 플롯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기다가 플러스로 더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쓰면은 이 화면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